반갑습니다. 대승마임의 이용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사회문화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문항을 다 하진 않을 거고 주요 문항을 볼 거고, 자, 어떤 문제들은 해당하는 선지만 확인하고 가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나오는 1등급 컷은 44, 45, 46 한 이 정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능에서 1등급 컷이 44점이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평가를 내려요. 그 문제 자체가. 실제로도 그렇고. 자, 근데 일단 이번 시험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고3 첫 번째 모의고사다 보니까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등급컷이 조금 낮은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고, 대신에 항상 우리가 생각할 거는 개념에 대해서 또는 개념 강의에 대해서 내가 한번 내가 봤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습하고 정리를 통해 가지고 또 어떤 문항에 대한 선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사회문화는 자료 분석 풀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면 이거다라고 하는 게 나오기 위해서는 암기가 아니고 세세한 내용까지 또는 그 이유까지 완벽하게 알아야만 되는 수준까지 가야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을 겁니다. 자, 자료 분석 문제 같은 경우에는 13번 문제가 조금 생소했고 우리 학생들이 풀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답률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자, 19번 같은 문제는 인구 문제에 대한 유형이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오답률이 높았지 않았느냐. 하지만 19번 문제도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결코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새롭게 나오거나 이런 건 없지만은 자극전파나 문화융합을 구분할 수 있느냐, 또는 일탈에 대해서 내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또는 집단과 조직의 어떤 자발적 결사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한 차이를 내가 정리를 했느냐, 이 정도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물어봤던 시험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빠르게 우리 한번 중요한 문제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에서 4번 선지를 보게 되면, 자, 2번에서 4번 선지를 보게 되면, 자,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말이 보일 겁니다. 맞죠? 불가피하다. 매년 나오는 표현이잖아. 그치? 근데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있어야만 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능론에서는 뭐가 불가피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희소가치가 분배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갈등론에서는 사회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대립이나 갈등 또는 자,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가피하다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맞죠? 근데 수능은 어떤 수준이냐면요, 대립과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무슨 관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기능 갈등 상상 3개 다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단 수능에서 물어보는 포인트예요. 최근에는 일단 기능에서는 대립과 갈등을 예외적이다, 일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 말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발생한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셋 다 된다. 사회 문제 원인 다 설명할 수가 있다. 하지만 대립과 갈등을 불가피하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은 뭐만 된다? 갈등론이 된다. 이 정도 내용을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자, 3번 문제는 주류문화, 하위문화, 반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반문화에 대한 규정은 각 사회 또는 시대마다 같을 수는 없겠죠. 맞지? 우리 사회에서 반문화로 규정되고 있는 게 다른 사회에서는 또는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 많이 물어봤던 게 하위문화를 다 더한다고 해서 주류문화가 되는 것은 아닌 거고, 하위문화가 반문화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반문화가 결국 문화 공유 범위로 봤을 때는 일부가 공유를 하는 거니까 하위문화에 포함된다. 자, 그런 포함 관계들만 조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3번, 4번은 일단 제목만 볼게요. 연구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양적, 질적 연구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서는 문화 이해 태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상대주의 태도, 절대주의 태도. 절대주의 태도 안에
자문화 중심주의와 사대주의가 존재한다. 괜찮아요? 자, 5번에 디귿 보시게 되면 외부 문화 수용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수용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라는 선지가 나왔을 때 자, 우리는 당연히 얘는 사대주의는 됩니다. 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선지가 나왔을 때 상대주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상대주의 태도는 외부 문화 수용에 대해서 적극적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상대주의 태도는 다른 사회 입장에서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수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즉 내가 어떤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정서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생각 자체가 미개하다고 보는 것은 아닌 거거든. 반갑다고 얼굴에 침을 뱉어요. 밥을 먹는데 막 손으로 먹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거부감 가질 수가 있다. 하지만 미개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 나라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맥락이 있으니까 이런 문화가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그만인 거야. 자, 상대주의는 수용을 전제로 하는 태도가 아니구나 정도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다음에 6번은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정서적 교감이라고 나오게 되면 면접이나 참여 관찰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받는 면접법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문서를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체크를 요구하는 질문지법도 언어적 상호작용, 같은 말은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은 개인과 사회관계라고 딱 말을 봤을 때 머릿속에 사회 명목과 사회 실제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괜찮아? 자, 8번 같은 문제가 문화 속성하게 되면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전체성 5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 5개 중에서 제시문은 각국 사람들에게만 자연스러운 공유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문화 공유성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자, 리얼해 보시게 되면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세 번째 줄에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문화 요소는 다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라고만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자, 전체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디귿하고 리얼을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보면 A는 B와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전체성만 찾습니다. 근데 A 때문에 B가 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전체성과 변동성을 같이 찾아줘야 되는 거고. 괜찮아요? 자, 다음은 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9번에 보면 첫 번째 보면 일탈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일탈 원인을 이야기할 때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질문을 쌤 차별 교제 이론도 보게 되면 분명히 기능론적인 특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일탈 규정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 또는 뭐 환경 중요시 여긴다 등등 때문에 차별 교제 이론 자체가 기능의 내용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자, 중요한 거는 봐봐야 돼. 일탈의 원인입니다. 일탈의 원인. 일탈의 원인은 크게 첫 번째는 그래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게 라고 하는 이론이나 관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상호작용 측면에서 볼게 라고 하는 관점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이. 그치? 차별 교제 이론 자체가 그 내용상 일부의 특징 자체가 기능론의 특징과 유사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얘들아 일탈의 원인인 거야. 그래서 일탈의 발생 과정에서 원인에서 상호작용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차별 교제 이론이 있고 다음에 낙인 이론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배우는 이론 중에서는 아노미 이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8, 9번은 문제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왜냐하면 C 자체가 아니오에 해당하는 거니까 B나 C가 차별 교제나 낙인 되면 되는 거고 A가 정확하게 머튼의 아노미가 되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밑에 학습의 결과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C가 차별교제입니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자, 우리는 또 알아둬야 될 게 상호작용 측면에서 일탈 원인 이야기한다를 절대 일탈의 원인을 개인적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 자, 그리고 9번에 자 3번 보시게 되면 1번은 일탈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가치관의 내면화 과정. 이거는 차별교제가 되겠지. 일단 낙인하고 관계는 없다. 낙인은 그 사람 또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회적 반응에 대한 내면화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나쁜 행동을 내가 따라하는 과정에서 그래 난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당화시키는 내면화는 낙인이 아닌 차별교제만 됩니다. 다음에 3번은 자 급격한 사회변동 둘치시고 얘는 디르켐의 아노미만 됩니다. 머튼하고 디르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급격한 변동이 필수적 전제냐 아니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거니까 자 3번은 디르켐의 아노미만 되는 거고, 자 4번이 참 많이 나오잖아. 그치? 일탈 규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즉 객관적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노미하고 차별교제고,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낙인이 되는 겁니다. 맞지? 자 하나 좀 더 물어볼까? 일단 객관적 기준이 없다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이야?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규범이 없다란 말인가? 이거는 아닌 거야. 일단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 자체가 뭐가 없다? 객관적이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낙인에서는 똑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적인 제재를 받는 거, 그렇지?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그 기준이라고 하는 적용이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애시당초 그 사회는 규범 자체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거야. 자, 이 말은 자 우리 개념 강의에서 충분하게 설명했으니까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10번은 정보사회, 산업사회 비교를 하는 건데, 자, 바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종류는 작다 하면 뭡니까? 산업사회가 돼야 되는 거야. 정보사회는 다품종이 되는 거고. 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1번에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치? 보상과 제재는 역할이 아닌 역할 행동,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과 제재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에 역할 갈등은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내가 해외 진출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가지고는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계속 강의를 할까 다른 학원 가서 강의를 할까 역할 갈등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역할 갈등은 자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집에서 누가 아프던 연락 받았다, 어떤 역할부터 수행해야 될지, 이게 바로 역할 갈등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2번에 공식적 사회기관은 교육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교나 연수원 정도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공식적 사회기관에 해당한다. 되지? 자, 다음에 12번은 자, 12번은 얘를 정리를 하세요. 자극 전파인지 아니면 자, 그 사례가 문화 융합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둘 다 공통점은 외재적 요인에 의해서 변하는 외재적 변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극 전파도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고, 문화 융합도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차이는 자극 전파는 전파된 것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없었던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반면에 문화 융합은 전파된 문화 요소, 이 친구하고요. 이 친구하고 자, 그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게 문화 융합이에요. 즉 문화 융합은 두 개의 문화 요소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게 되면 문화 융합. 자극 전파는 전파된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사회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자극 전파. 즉 자극 전파는 문화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을을 보게 되면 자, 비국의 제조 기술이 면 제조 기술이 전해진 이후에 새로운 발효 기술이 더해진 거잖아. 즉 면 제조 기술이 더해졌고 면 제조 기술이 들어왔고 발효 기술이 있었는데 두 개가 만나 가지고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거니까 을국 같은 경우에는 자극 전파가 아니고 문화 융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되죠? 자, 12번은 자극 전파하고 문화 융합만 잘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3번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찍을 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잘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꼼꼼하게 잘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는 자, 가중평균을 이용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치? 대신에 변화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남성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는 항상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솔직히 아직까지 13번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지점이 어떤 거냐면, 이 단서를 왜 줬을까? 단순하게 정말 계산하라고 줬을까? 만약 계산하라고 줬으면 밑에 있는 상승률이 좀 더 예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자, 이 말은 이 단서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단서는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과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에서 분모 크기가 같기 때문에 결국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은 남성과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서거든요. 근데 이 단서가 그렇게 활용이 안 돼요. 자, 대신에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2배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자, 이제 밑에는 변화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봐봐. 변화율 같은 경우는 어디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냐면 그 수치가 큰 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남성의 증가율이 나와 있고 여성의 증가율이 나와 있는데 남성과 여성을 두 개 합한 수의 증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남성과 여성 증가율의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될 건데, 그 중에서도 더 많은 쪽, 수치가 더 큰 쪽의 변화율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상승률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 남성이 여성의 2배이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의 평균 상승률은 정확하게 구할 필요 없이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을 겁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이 6%일 겁니다. 하지만 2005년도에 남성이 여성보다 2배가 많기 때문에, 자, 우리가 2에 대해서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쪼개지 말고 더 많은 쪽에 더 큰 영향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 문제 핵심은 2010년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구하지 말고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어딘가에 존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 문제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 정리를 하게 되면 변화율은 부분 변화율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더한 전체 변화율을 구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자, 앞에 나와 있는 게 평균이든 비율이든지 수든지 관계없이 더 큰 쪽에 더 영향 많이 받게 되고 변화율의 크기는 그쪽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면 될 것 같아. 자, 이것만 이해를 하고 1번부터 한번 볼게. 자, 2005년 대비 2010년에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12%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12%는 두 개 더한 것이 12%잖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2010년도에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어디다?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그래서 1번이 안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5년 전 대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2010년이 2015년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2010년은 자, 이렇다. 그럼 2015년을 보게 되면 일단 2015년도 결국 자, 평균 임금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큰 상태입니다. 맞죠? 더 큰 금액인 거야. 그러면 만약에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8%겠지만, 자, 결국 남성의 평균 임금이 더 크다는 이야기는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은 7%보다는 크고 8%보다 작은 어딘가에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더 큽니까? 아, 변화율의 크기는 여기가 더 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2번이 안 돼요. 다음 3번은 자,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간의 평균 임금 차이는 2005년이 2010년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은 남성이 여성의 평균 임금의 2배예요. 자, 그런데 2010년은 변화율 자체가 만약에 여성이 남성의 2배라고 이야기하면 그 차이는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7%고 남성은 5%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성은 100이고, 자, 위에 남성부터 나오니까, 자, 남성은 만약에 200이고요. 200이고 여성은 100이라고 평균 임금을 가정했을 때, 만약에 봐봐. 똑같이 만약에 10%씩 증가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평균 임금이 여기는 200, 자, 220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10% 증가를 하게 되면 110이 됩니다. 그렇죠? 증가율은 같지만은 증가폭은 얘가 더 크니까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차이가 즉 100만큼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얼마만큼 돼야 돼? 2배 작은, 자, 2분의 1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증가율의 크기는 2배가 돼야지만 이 차이가 똑같이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얼마 돼야 돼? 10%의 2배인 20%가 돼야지만 120이 되면서 차이가 100으로 유지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자, 여기 문제는 계산을 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는 5%다. 여기는 7%입니다. 라고 했을 때 210이다 또는 107이다 계산을 해도 좋지만은 생각할 때 여기 변화율의 크기가, 즉 증가율의 크기가, 상승률의 크기가 여기보다 2배가 안 되는 거니까 차이는 더 많이 벌어질 거다. 자, 그래서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다. 자, 다음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건질 수가 있는 게 4번 같은데요.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2015년이 2020년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4번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분의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건데, 자, 묻고 있는 거는 2015년과 2020년도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란 이야기예요. 여기가 정확하게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보다 여기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만 확인하라는 뜻이 되는 건데, 자, 항상 기억할 거는 자, 분수값의 방향을 구하라고 했을 때 분모와 분자의 변화율이 주어지게 되면 여기 값을 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얼마인지는 우리한테 안 중요한 거야. 여기보다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2020년도 갈 때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2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아요. 자, 처음 했던 거다. 그렇지? 왜?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더 많은 상태니까. 자, 그러면 여성은 얼마인 거야? 11인 거야. 자,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은 12%보다는 크고 13%보다 작은 어딘가에.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1%. 그럼 이 값은 결국에 분모가 더 많이 증가했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알파가 있었는데 분모하고 분자를 봤을 때 분모가 더 많이 증가했다. 그럼 이 값은 알파보다 무조건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2015년이 2020년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자, 이 문제는 다른 것보다 정답이 되는 4번 선지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5번 한번 볼까? 2010년 대비 2020년에 남성과 여성 모두 평균 임금은 20% 상승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7 더하기 13, 9 더하기 11을 이야기한 건데, 그렇진 않겠죠. 왜냐하면 2010년에 대해서 7%고 더 커진 상태에서 13%가 되는 거니까 2010년 대비 2020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20%보다는 더 크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더 커진 상태에서 13%가 되는 거니까 2010년 대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20%보다는 둘 다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5번은 20% 상승하였다.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가 13번 문제입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은 자, 일단 제가 잘못 찍은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나머지 문제들도 잘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14번인데 14번은 자, 의지란 단어를 보는 순간 공동사의 이익사입니다. 맞죠? 그럼 공동사의 4개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딱 4개. 가족, 친족, 문중, 소규모 마을 공동체. 그 4개만 공동사이니까 전부 다 이익사회. 자, 공식적인 지휘체계와 규범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면 공식 조직만 이야기를 하는 거다. 마지막은 자발적 결사체인데, 자, 자발적 결사체 안 되는 거 뭐 있습니까? 안 되는 거. 공동사회 당연히 안 됩니다. 왜? 결사체는 이익사회거든. 그리고 학교, 회사, 정부기관. 한번 더 해볼까? 학교, 회사, 정부기관 안 되는 거야. 자, 지금 봐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야 저거? 라고 하게 되면 공부가 안 된 거야 아직까지. 나중엔 거의 기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 보면 이거 하면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자발적 결사체는 이런 거 있다, 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내가 내용을 들을 때 알겠다가 아니고 생각이 바로바로 나야 될 정도로 공부가 돼야 되는 거라고. 되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사회탐구를.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고, 짧은 시간 안에 자료 분석까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안 그러면 1등급 만점 받기는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세요, 제발. 공부를. 썰 듣고 재밌게 웃지 말고 공부를 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14번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15번은 자, 진화론과 순환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됐습니다. 자, 다음에 17번인데요. 자, 17번. 여기다 한번 가볼까? 자, 여기다 좀 적을게. 제가 보면서 좀 해야 되니까. 자, 17번은 우리가 지금 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치?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사회 이동에 대해서 이제는 문제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표에 대한 분석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분석은 해내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위에가 부모고 옆에가 자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첫 번째는 자, 이렇게 세 개는 다 뭐냐 하면 부모와 자녀 계층이 일치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자, 여기 위에 세 개, 자, 위에 있는 이 세 개는 다 뭐냐 하면 부모보다 자녀 계층이 높은 거, 즉 세대 간 상승 이동한 건 얘가 되는 거야. 자, 반면에 자, 밑에 있는 이 세 개는 부모보다 계층이 낮은, 즉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거고. 자, 부모 상중하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 상중하는 여기가 부모 상중하 이렇게 될 거고, 자녀 상중하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녀 상은 이렇게 다 더했을 때 여기가 자녀 상중하가 되겠지. 그래서 제가 적고 가까이 이렇게 상중하,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물어본 내용 중에 하나가 일단 사회 통합의 정도 또는 그 사회 계층 구조가 안정적입니까?를 물어봤을 때는 뭐만 봐야 돼? 중층만 보고 판단합니다. 아시겠죠? 중층. 그래서 자, 3번 보시게 되면 사회 통합에 유리합니다라는 이야기는 딴 거 보지 말고 중층의 비율이 높으면 유리한 거야. 대신에 자, 17번 문제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거는요. 자, 17번 문제에서 정리를 할 선지는 4번을 한번 보는데, 자, 4번은 자녀 세대 각 계층 인구 중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 비율은 중층이 가장 높대요. 그러면 지금 일치하는 비율이 이렇게 14, 그리고 여기는 24, 17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단순하게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것만 보게 되면 중층이 제일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 줄 쳐봐. 제일 더 중요한 말은 각 세대, 각 뭐 인구 중, 각 계층 인구 중. 제가 여기가 너무 중요한 거야. 여기가 항상 비율을 물어볼 때는 분모가 중요하다고. 분모가 그러면 여기는 24를 보라고 하는 게 뭘 보라고 하는 거야? 각 계층 인구 중에서니까 여기가 20, 60, 20이면 20분의 14, 60분의 24, 20분의 17을 비교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자, 어떤 비율을 물어봤을 때 특히 사회이동 문제에서도 자녀 세대 중에서라고 이야기하면 100 중에서입니다. 하지만 자녀 계층 인구 중에서 또는 자녀 계층 중에서로 나오게 되면 100이 아니고 각 계층에 해당하는 수가 분모가 돼야 된다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18번은 제시문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보면 A는 직업 간 사회적 기여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차등 분배가 필요하다고 보는 B의 주장 이렇게 되잖아. 그럼 B의 주장이 앞에 주장인 거야. 그래서 앞에 것만 대충 보고 A는 기능, B는 갈등하면 안 되는 거고, B가 뭐냐 하면 사회적 기여도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B인 거야. 그럼 B가 뭐가 돼야 돼? 기능이고 A는 갈등이 돼야 되겠죠. 자, 기능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인 동시에 불가피하다. 갈등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이긴 하지만 제거 대상이 돼야 된다. 사회 불평등이 불가피하다고 보면 기능, 사회 불평등을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갈등,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계속해서 19번 봅니다. 자, 우리 19번이 오답률이 제일 높았는데요. 자, 19번 문제는
인구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부양비 두 개가 나오는 문제는 수능에서 만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려워서가 아니고 좀 쉬워서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일단 부양비는 봐봐, 부양비만 나왔다. 뭐 유소년 부양비든 노년이든 또는 총 부양비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부양비만 나왔을 때는 자 T년하고 T 플러스 20년, T 플러스 40년 이렇게 적고 자 어차피 유소년, 부양인구, 노인인구 이렇게 갈 건데 제가 B를 구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한 숫자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대신에 부양비만 나왔을 때는요. 부양비만 나왔을 때는 부양인구를 100으로 두고 문제를 풀 때 약분을 하지 마세요. 약분을. 왜냐하면 항상 여기 100을 이용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다 더했을 때 숫자가 좀 비교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분하지 말고 전부 다 여기를 100으로 가정하고 문제를 보는 거야. 일단 여기는 봐봐. 부양비는 어차피 이것분의 이거가 유소년 부양비, 얘분의 얘가 노년 부양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100이었을 때 상대적인 값입니다. 그러면 T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부양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유소년 얼마다? 30명입니다. 여긴 20명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여긴 20이고 3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T 플러스 40년은 10명이고 40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럼 제가 지금 명이라고 이야기한 건 바로 뭐냐 하면 얘가 100명이라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또 다르게 봐봐. T년에 만약에 전체 인구가 150명이라고 하면 노년 인구는 얼마다? 20명입니다. 이렇게 읽어내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T년도에 전체 인구가 300명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얘는 얼마다? 2배씩 해주면 딱 300이 나오는 거니까 40명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근데 자 문제 조건이 뭐냐 하면 전체 인구는 T 플러스 40년이 제일 많대요. 계속 증가했으니까. 한번 봐봐. 1번 볼게. 1번은 여기 20하고 여기 40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하래요. 만약에 T년하고 T 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가 같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150명이다, 20명이다, 40명이다 라고 될 거잖아. 근데 지금 문제 조건이 여기가 만약에 150명이면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150명보다 어떻다? 무조건 더 많은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150명일 때 40명이면 전체 인구가 150명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여기 40은 어떻다? 40명보다 어떻다? 더 큰 값으로 또 발전해야지만 그 비율이 성립을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잖아. 그래서 얘가 20명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40명보다는 더 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자, 2번은 여기하고 여기를 물어봤는데 마찬가지인 거야. 여기도 똑같이 얼마인 거야? 다 더하면 150이 나오거든. 15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30명. 150명 가정했을 때 30명인 거야. 그치? 근데 여기보다 얘가 더 큰 값이 될 거니까 여기 30에 해당하는 사람 수가 여기 30에 해당하는 사람 수보다 어떻다? 더 큰 값이 될 거다. 다음에 3번은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년 인구의 비. A에 대한 B에 비하게 되면 이것분의 이거 3분의 2, 2분의 3, 4 이렇게 될 거고. 다음은 19번은 노년 인구 100명당이 이렇게 돼 있는데 100명당 끊어 보시게 되면 그냥 100명당 뭐뭐당 하면 얘가 분모가 되는 거야. 분모가. 그럼 봐봐. 자, T 플러스 20년은 30명일 때 얼마? 100명이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나누는 게 노년 인구 1명당 유소년 인구의 값이 부양 인구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명당 나온다고 하더라도 100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1명당 값을 구하게 되면 똑같이 비교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40분의 100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이게 바로 노년 인구 1명당 부양 인구가 되는 거야. 그럼 100명당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건데 꼭 100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것만 비교되는 건데. 어디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않나. 30분의 100이 40분의 100보다 더 크니까 4번 정답이 안 됩니다. 자, 5번은 총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냥 간단하게 봐. T년하고 T 플러스 40년인데 여기 어떻게 돼? 전체 인구 15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차지하고 있는 건 얼마? 50명. 여기는 전체 인구 150 중에서 얼마? 여기도 50명. 비율이니까 같습니다 라고 해줘야 될 것 같아. 19번. 자, 마지막 20번은
가중평균을 쓸 것처럼 보였지만은 아직까지 가중평균의 원리를 안 배웠다 또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숫자로 준 것 같습니다. 그냥 갑지역 위에다가 100, 을지역 위에다가 200, A 건역은 300 적어 놓은 상태에서요. 자,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공공부조고. 자, 그러면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갑지역이 을지역보다 더 많대요. 공공부조는 기초연금을 보면 되겠네. 기초수급자를. 자, 10%니까 10명. 을지역은 200명 중에 13%니까 26명. 지금 의무가입은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서 15니까 15명, 200명 중에서 6%니까 12명 이렇게 가는 거야. 산수 문제다. 상호부조 원리입니다. 국민연금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최저생활 보장하고자 하는 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보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에 5번은 선별적 복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만 도와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 보편적 복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국민 대상으로 하게 되는 사회보험. 자, 그래서 12만 명하고 26만 명 비교해서 얼마 더 많다? 14만 명 더 많다. 그치? 20번도 조금 부끄러운 문제예요.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솔직히. 자, 여기까지가 주요 문항 또 주요 선택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봤는데, 자, 틀린 문제 한번 더 열심히 정리를 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변형이라든가 연습은 제 커리어에서 충분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점수에 대해서 예민하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이라도 더 꼼꼼하게 내가 개념 정리를 해야 되겠다. 자료 분석에 푸는 방법이나 원리를 내 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